자, 문제 볼게요. A가 요렇고 B가 요렇고 다음 시행을 한대요. 자,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에서 한 개 선택,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대요. 자, 이거를 좀 똘똘하게 하는 방법도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저는 바보라서 어떻게 풀었냐. 정말 요렇게 그 가능한 A의 부분 집합 8개랑 B의 부분 집합 4개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는데 일단은 그 문제를 마저 읽어봤어요. 근데 요 시행을 15,360번 반복했대. 자, 요런 식으로 시행을 갖다가 반복한다 통계에서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항분포를 떠 올려줘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기록한 수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궁금하대. 그럼 이항분포를 우리가 만들 건데, 자, 시행 횟수는 15,360이야.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궁금한 게 기록한 횟수가, 기록한 수가 1이 되는 경우니까 여기에도 기록한 수가 1이 되는 확률을 써주면 되겠죠? 좋아요. 한번 저도 하나하나 셌으니까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2를 선택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B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너를 고르거나 너를 고르거나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자, 그 다음 3을 고르면은 너를 고르거나 너를 고르거나 두 개. 자, 4를 골랐을 때는 어떤 걸 골라도 겹치는 원소 개수가 빵개겠죠?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2, 3을 골랐어. 그러면은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거나 두 가지 경우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2, 4를 골랐으면은 여기서 2를 고르거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2, 3을 고르더라도 어차피 둘이 겹치는 원소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능하죠? 이때도 두 가지 경우고요. 자, 요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로 마찬가지로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른다고 해도 어때요? 겹치는 원소가 3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다고요. 이때도 두 가지. 자, 2, 3, 4를 선택했을 때는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면은 겹치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몇 개야? 12개고요. 8개, 4개니까 분모에 들어갈 값은 30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4로 나눠주시면은 8분의 3 나온다고요. 아, 요 확률 자리에 들어갈 친구가 그러면은 8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들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응? 자, 확통해서 진짜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런 거 할 때 정신 풀 집중하고 괜히 쓸데없는 곳에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 한번 정말 힘줘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나도 많이 틀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서 절대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이게 오히려 그 등급대가 낮은 친구들일수록 뭔가 대충 생각해. 아, 이거네. 요런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다른 부분에서 생각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결국에 집합이 나오고 어떤 뭐 경우의 수나 확률 이렇게 엮일 때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좋다고 했죠. 봐봐. A가 있고요. B가 있어. 그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A에 2, 3, 4가 있고 B에 2, 3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겹치는 원소가 하나인 경우가 궁금한 거고요. 여기서 한번 2가 유일하게 하나로 겹친다 해볼게. 그러면은 3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야겠죠.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리고 4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겠죠. 경우의 수 한 가지 하면은 경우의 수 두 가지 나오고요. 아니, 잠깐만.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고 하느냐고. 다시 할게요. 자, A의 부분집합이 있고요. B의 부분집합이 있다 해볼게. 이 프라임이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둘의 부분집합을 선택해서 겹치는 원소가 2밖에 없다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3이란 친구는 A의 부분집합 쪽에만 들어갈 수도 있고 B의 부분집합 쪽에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둘의 부분집합에도 둘 다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외부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3이란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되고요. 그 다음 4라는 친구는 A의 부분집합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외에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너는 총 6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부분집합에 겹치는 원소가 3밖에 없는 경우는, 자, 똑같이 가보자. 자, 2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대도 되고 여기 대도 되고 여기 대도 돼. 경우의 수 3가지. 4는요 여기 들어가거나 바깥쪽에 들어가야 돼. 그럼 몇 가지? 6가지. 그럼 너랑 너랑 더하면은 12가지가 되겠죠? 근데 요 생각이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집합을 확통이랑 엮어보는 생각을 많이 했어도 뭔가 좀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는 좀 경험이 부족하죠? 아무튼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좀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살짝 딴 길로 했고요. 너를 갖다가 정규 분포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해보시면은, 자, 너랑 너랑 곱해보자. 아이고, 너를 갖다가 8로다가 나눠주시면은 8, 9, 72 1920이 되고 걷다가 3 곱하니까 5760, 사실 눈칫밥으로 봐도 나는 이 생각을 했어. 평균이 요렇고 너를 잘 보니까 웬만하면 여기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3600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로 5760에다가 8분의 5 곱하면은 3600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확률은 결국에 이 확률과 같고요. 너는 0.5에서 0.477 빼주면 되니까 0.023 나오겠죠? 네. 걷다가 1000 곱하면은 23을 바로 우리가 정답으로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 수능날에 만나게 될 문제는요, 어떤 익숙함 속에 무조건적으로 낯선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요 익숙함 속에서 낯선 요소를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요 조건이 굉장히 낯선 요소였죠. 결국에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요소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천천히 잘 생각해 나가는가가 정말 평가원이 우리한테 평가하고 싶은 요소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